자, 수능 국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내내 혹은 2, 3년을 해도 국어 점수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국어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딱 한 가지 이유만이 전 있다고 봅니다. 바로 국어 공부의 방법론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방법론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그 강의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 들어보시고 내가 왜 국어 점수가 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은 이제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고3들은 재수, 삼수, 형님, 언니, 오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재수, 삼수까지 했는데도 국어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 공포스럽고 점수가 더 점점 떨어지는지. 그들도 아마 정확히 이유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바로 국어 공부에 대한 정석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보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에 속할 겁니다. 첫 번째, 국어 공부를 내신처럼 암기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신처럼 하고 있고 예전에 어머니, 아버님 세대인 학력고사처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수능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죠. 자, 결론적으로 수능이라는 것은 80분 동안 모든 지문을 다 읽고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80분 안에 읽고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기 내용으로 풀려고 덤벼드니 글은 읽히지 않고 시간 내에 읽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은 나오지도 않고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문제는 다 바뀌어 있고 그게 바로 암기에서 오는 가장 큰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작품 내용을 열심히 정리해주고 뜻풀이해주고 문법을 뜻풀이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암기시키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다면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암기한 걸 가지고 수능에서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10%, 20%도 안 됩니다. 암기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개념. 예를 들면 이것을 어떻게 읽지, 과학지문을 어떻게 쓰지 라는 정도의 개념이죠. 문법에서 의문론은 뭐지? 의문론이란 이러이러한 현상을 말해. 이런 원리를 말해. 정도를 암기해야 되는 거지. 유마에는 어떠어떠한 자음들 모음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순간 또 연결 어미로는 대등적 연결 어미로는 뭐뭐가 있어? 정성적 연결 어미는 뭐뭐가 있어? 알아두면 좋죠. 하지만 수능에서는 그런 것들의 예외적인 경우 문장상에서 달라지는 응용력을 묻고 있는 게 수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80분 내에 스스로 내가 응용하면서 읽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암기는 다시 말한다면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사고력, 스스로의 독해력을 죽이는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암기를 주로 강요하거나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성적은 더 떨어지는 길만 남았다는 거죠. 왜? 수능하고 반대되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명심하세요. 두 번째 보세요. 자, 강의를 안 듣고 또는 강의를 들었을 때 문제풀이, 문제에만 집중하는 친구들, 국어의 기본이 어디 있어? 라는 걸 무시하고 지금 고3이 됐으니까 기출문제를 풀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해설서를 보는데 해설이 두꺼운 것들을 보는 거나 결국은 내가 스스로 새로운 지문, 새로운 작품을 놓고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대로, 논리대로 그냥 해설서를 독해하고 있어요. 해설서를 읽고 있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해설서를 읽느라 해설서를 이해한 거지 그 지문이나 문제의 원리를 깨우쳐서 새로운 지문이나 새로운 걸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질문하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할 지경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문제 해설에 치중하고 또 선생님들조차도 문제 뜻풀이를 자세히 해줘서, 뜻풀이 자세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 뜻풀이를 자꾸 반복하게 하려고 해요. 해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원리를 내가 다지는 게, 그 다지는 방법은 기본 개념을 익혔다면 새로운 문제를 접근하면서 내가 뭘 틀리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풀이의 문제 선택지의 뜻풀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두 번에 개념만 익히면 되는데, 그래서 문제의 해설에 집중해서 역시 응용력이 사라지고 EBS 문제라든가 기출문제가 마냥 전부인 것처럼 이거에만 매달린다. 이것만 매달리는데 원리나 기본 개념 논리는 없으면서 해설서를 읽고 있다. 그럼 나는 해설서를 읽고 해설서를 이해한 거죠. 수학으로 말하면 내가 이 문제는 모른 채 뜻풀이만 보면 정답 해설서를 보면 이해하는 거. 그렇다고 그 다음 문제가 풀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해설서가 어떻게 라는 원리를 설명한다면 그 해설서는 볼만한 해설서죠.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라는 게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어떻게 이 지문을 독해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악령들이잖아요. 오히려 문제 해설이 두껍고 뜻풀이 해놓은 거는 여러분을 망치는, 응용력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자, 특히 독서, 비문학 영역에서 뜻풀이 자세히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에 경제지문이 나왔으니까 경제지문의 자료들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경제지문 내년에 나올까요?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줍니다. 그리고 문장 해석. 우리 이번 수능의 비문학을 어려워한 친구들의 특징은 이제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선택지와 여기 있는 윗글의 지문의 문장을 일치시키라고 합니다. 이제 정답은 하나하나 문장 일치된 게 안 나와요. 전체적인, 비문학은 거시적인 맥락에서 전체 틀에서 어떤 특정한 문장을 논리적으로, 그 말은 직접 안 했지만 거시적인 틀에서 보면 그런 문장을 추론할 수 있어. 논리적으로 추론. 그런 것들이 답이에요. 일일이 문장 확인하는, 이건 실용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해 강의들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문장에 집착해서 문장을 자세히 뜻풀이해 줍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수없이 문장에 매달린 친구들은 그 길고 긴 지문을 다 읽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없죠. 전체 거시적인 틀 속에서 하나하나 문장을 추론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읽고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장이 나와도 이 범위 속에서 이 문장이고, 그럼 머릿속에 확 틀이 남아요. 그러면 다 읽고 나도 내 머릿속에 이건 무슨 내용이야? 라고 틀이 남는데 그게 안 보이면 그냥 수많은 문장이 지나간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비문학에 나오는 지식이나 문장 뜻풀이를 그냥 막 하면서 이거를 그 당시는 이해를 했겠죠. 그 지문을 이해한 것이지 다음 지문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을 죽인 거죠. 다 악령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큰 틀의 지식을 큰 틀의 지문을 내가 스스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상실됐으니까 수능날 보면 검은 건 글씨, 하얀 건 종이가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독해력이 줄고 이제 당하게 되고, 모의고사 때 1등급 나온 친구들도 수능날 4, 5등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실제로 그런 친구가 너무 많죠. 국어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이것이 여러분을 지금 망치는 악령들이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자, 네 번째는 국어라는 건 철저하게 객관적인 정답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문학작품을 자기의 느낌, 주관으로 해석합니다. 철저하게 문학작품의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야 되고, 비문학도 서론이라고 하는 논리적 범위를 잡은 다음에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모든 논리란 철저하게 객관화된 기준이 없으면 정답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혼자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자기 느낌으로, 감으로, 자기 지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것이 정답임을 확신을 한 다음에 찍지를 못해요. 다 알쏭달쏭한 거죠. 근데 국어는 수학 그 이상으로 정답이 객관화되어 있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언제는 이거 맞고 언제는 이 영역을 틀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국어를 굉장히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나와도 정답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화하지 못한 채 주관적으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주거나 주관적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국어를 망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객관적인 원리를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객관화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지금처럼 여러분을 망치는 게 쉬운 인강들이에요. 지금 국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국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패스가 되면서 이것저것 찝쩍대면서 쉬운 강의들만 골라 듣는 거죠. 편하게. 정리 잘해주네? 말했죠. 암기 정리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담아야 되는 거지, 수많은 뜻풀이를 하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내용 맞네? 내가 오늘도 많은 작품을 알았어. 내용 쉽게 접근하네? 왜? 쉬운 지문 가지고 하니까. 근데 정작 수능 나갔더니 너무 어려워, 지문이. 해석 스스로 못하겠어. 여러분이 점수를 떨어뜨리는 게 바로 이렇게 쉬운 강의, 쉬운 국어 강의를 표방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거는 강의에서는 쉬운데 수능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모의고사는 쉬운데 수능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 것만 준비하다 보니 이거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럼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이 악령을 쫓을 수 있을까? 악령 쫓는 방법,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논리를 익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우잖아요. 자, 악령을 쫓는 방법, 하우라는 논리를 익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우라는 논리력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문학, 어떤 문학도 여러분이 스스로 낯선 작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죠. 모든 문학은 해석의 기준을 줍니다. 그것이 보기를 통해서 주어지고 보기가 없다면 비문학과 결합돼서 요 비문학이 시든 소설이든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60만 학생이 A라는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 그 기준이 없으면 60만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모두 주관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문학을, 특히 중요한 비문학, 비문학이 돼야 글을 빨리 읽고 화법작문이든 뭐든 문학에 나온 보기든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문학이 안 된다는 것은 비문학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비문학을 또 스스로 독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거죠. 그게 하우죠. 그러면 비문학의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영역별로 독해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독해하면서 요 하우라는 논리를 적용해서 여러분 독해 실력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풀이보다 더 중요한 건 독해력이죠. 비문학 문제 안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비문학에서의 문제의 정답은 지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문을 빠르고 쉽게 논리적으로 독해를 못했는데 문제 풀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 내에 읽지를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단 한 가지, 하우입니다. 하우. 공부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내가 스스로 할 것이냐, 스스로 할 것이냐를 1년 내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국어는 연습이지 받아 적고 그거를 익히고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설서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를 지켰을 때 여러분들이 6등급 이하도 1등급으로 가죠. 여러분들 수강평을 보면 6등급 이하인 친구들이 1등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면 이 하우라는 국어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영역도 적용할 수 있으면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될 겁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죠. 문법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응용을 해야지 문법의 사례들까지 암기하는 내신 공부, 학력고사 같은 공부로는 여러분이 고득점으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잘못된 공부, 여러분의 국어를 망치는 악령들을 쫓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이제 시작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시리즈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작년 수능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이렇게 풀면은 이게 논리구나 라는 걸 익히게 될 것이고 그럼 공부라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